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김은주입니다. 오늘 그 훌륭하신 두 분의 그 기조 발표를 듣고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두 분의 기조 발표가 끝나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겠구나 라는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너무 폭넓게 전 분야에 걸쳐서 우리 초거대 AI의 발전,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혁신들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 주셔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됐고 또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제 발표는 그럼 이 놀라운 어떤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주변도 그렇고 이런 챗GPT가 보여준 이 놀라운 혁신에 대해서 당황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산업은 다 없어지나? 인간은 할 일이 없는 건가? 우린 뭘 해야 되지? 라고 해서 다들 좀 멈칫멈칫 또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럼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요청을 주실 때 이런 초고대 AI가 공공부 분야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고대 AI를 접하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인공지능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초고대 AI 그리고 뭐 클라우드도 전공 업으로 맡아서 오랫동안 클라우드도 연구했고 또 API라는 기술도 굉장히 오랫동안 관련된 정책 개발 등등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AI와 클라우드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예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었어요. AI가 얼마나 해서 결국은 인간의 능력을 따라잡을 것이고 그리고 인간을 초월할 것이고 그 초월한 AI가 무엇이 될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는 사실상 우리는 짐작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영화가 만들어졌고 미래 사회를 예측해줬죠. 다만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이미 또 많은 분들이 언급했듯이 이러한 인간의 역량을 넘어선 AI가 과연 스카이넷이 될지 아니면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돼줄지 이것이 이제 우리를 혼선에 빚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인간이 AI를 어떻게 거버닝하냐에 따라서 AI는 스카이넷이 될 수도 있고 자비스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누구나 생각했던 AI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AI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수준에 도달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AI가 인간의 영역에 드디어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AI가 창조하는 뉴 노멀의 시대가 선언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AI 기반의 뉴 노멀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뉴 노멀은 일상의 모든 것이 AI를 기반으로 다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데요. 가장 비근한 예로 회의한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회의하고 인간이 회의록을 쓰고 인간이 회의 결과를 요약해서 인간이 보고하는 액션을 의미했다면 이제 회의한다는 것은 인간은 회의만 하고 AI가 회의록을 쓰고 AI가 회의록을 요약해서 AI가 결과를 보고한다는 뜻이 됐죠.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왜냐하면 그 수준에 도달했으니까요. 수준에 도달한 AI는 인간의 액티비티 하나하나를 전체적으로 재창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런 일상의 AI, 회의 같은 일상 생활만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산업 전체가 재창조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혁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뉴 노멀로 인정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 자체가 새롭게 재창조될 것이라는 것. 아마존이 이끌었던 클라우드라는 산업도 이제 어떻게 보면 초고대 AI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서 변화를 시켜버릴 것이라는 것. 이렇게 해서 전 산업, 의료, 교육, 뭐 여러 가지 행정 모든 것이 재창조되는 시기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니까요. 이 재창조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당연히 레거시일 겁니다. 사실 공공도 많은 레거시를 갖고 있고 전 산업도 많은 레거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의 발목을 잡혀서 AI가 만들어지는 뉴 노멀에 못 나갈 위험성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단호하게 아까 우리 정호진 대표님도 말씀드렸지만 네이티브 시대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AI 네이티브로 나가야만, 다시 말하면 레거시를 일단 버리고 생각을 해보는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죠. 레거시를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전면 재창조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생각을 해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AI 네이티브의 사고방식으로 전 산업과 일상 전체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봐야 우리가 이 시기에, 뉴노멀 시기에 넥스트 스텝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AI가 갑자기 똑똑해진 걸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갑자기 똑똑해지지 않았습니다. AI 자체의 학습 방법은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몇십 년 전에 AI를 전공했던 입장에서 볼 때는 학습 방법 자체가 엄청나게 혁신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럼 AI가 이렇게 똑똑해진 것은 나머지 두 가지 이유가 서포팅을 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학습 데이터 자체가 초거대해졌죠.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가 학습 데이터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초고대 학습 데이터가 널렸기 때문에 사진 100장을 가지고 학습했던 시대와 지금의 AI가 학습할 수 있는 소재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초고대 학습 데이터가 제공되었다는 거, GitHub에 있는 수많은 코드가 제공되었다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지금의 AI를 이렇게 단기간에 끌어올린 원동력이 됐고요. 또 한쪽에서는 사실 뇌용량에 해당하는 클라우드가 뒷받침을 해줬다는 거죠. 클라우드는 사실은 뇌로, AI로 얘기하면 뇌 자체죠. 뇌 용량이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뇌가 이렇게 너무 작으면, 뉴런이 너무 작으면 학습에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클라우드라는 애가 나와서 충분한 뇌 공간을 확보해 줬기 때문에 이 충분한 초고대 데이터를, 충분한 뇌 용량을 이용해서 기존에 발전했던 학습 알고리즘을 여기에 맞췄어요. 학습 데이터가 너무 많고 그리고 학습 용량이 충분해졌는데, 그러면 기존의 학습 방식을 어떻게 이런 많은 데이터와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동시 학습을 해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학습해내지라는 동시 학습 방법, 병렬형 학습 방법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 세 가지가 시너지를 낸 것이 오늘날 우리를, 아까 우리 정우진 대표님이 얘기한 연 단위로, 몇 개월 단위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한 혁신은 결국은 이 삼각구도의 시너지가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시너지에 의해서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전략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AI 전략 따로, 데이터 전략 따로, 클라우드 전략 따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 혁신은 세 가지가 같이 시너지를 내서 창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AI, 데이터, 클라우드는 하나의 세탁기 안에서 서로 융합되면서 발전 전략을 가져가고 육성 전략을 가져가고 생태계 전략을 가져가야만, 그래야 우리가 혁신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 역량 관점에서는 뇌의 용량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면 되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에 파라메타 1억 1,700만 개, 2019년에 파라메타 15억 개, 10배 뇌용량이 커졌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파라메타가 1,750억 개, 뇌용량이 100배가 커졌죠. 그리고 2023년 지금 GPT-4가 출시됐는데 얘의 뇌용량은 아까 우리 정 대표님이 100조 개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발표되진 않았지만 확실한 건 뇌용량이 인간에 육박해 가고 있다, 혹은 인간의 뇌의 용량을 따라가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약 100조 개 뉴런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가려고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처럼 되고 싶으니까요. 혹은 인간을 뛰어넘겠죠. 왜냐하면 얘는 까먹지 않으니까요. 기억을 잘하니까요.
두 번째 관점에서 AI가 이렇게 똑똑해 가서 일단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올해부터 도달했다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도달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 새로운, 우리가 이제 지금 주목해야 된 새로운 그 텀이 발생을 했는데 그건 상업화입니다. AI가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준비해야 되는 건 상업화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겠죠. 이미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를 MS 애저 클라우드에 담고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상업화에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여기에서 뒤처지면 안 됩니다. 이제 알고리즘은 따라왔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상업화를 어떻게 이뤄내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비즈니스를 일궈서 수익 구조를 창출하고 실제적으로 사회와 국가를 선진화시키냐, 이 게임이 이제 올해부터 뉴 노멀 시대에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절대 우리는 뒤처져서는 안 되고요. 올해부터 이 상업화 부분에 굉장히 몰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이 혁신의 자금을 상업화를 통해서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돈으로 다시 혁신에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돈 먹는 하마처럼 계속 투입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상업화에서 이윤 구조를 창출해내지 못하면 생태계를 놓쳐버리면 그러면은 혁신에 제출할 예산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집중해야 될 부분은 상업화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은 데이터를 우리가 경쟁할 필요가 없이 널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도 그렇고 다양한 초고대 AI들은 데이터를 혼자 막 새롭게 그 아일랜드로 만들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인터넷이나 월드와이드를 이용해서 온디맨드 환경에서 그 인터넷 기반으로 내놓는 모든 데이터가 학습의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질 수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량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자체를 충분히 우리도 활용해 가면서 GitHub도 소스 코드가 공개돼 있으니까요. 이런 그 데이터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본적으로 초거대 데이터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클라우드인데요. 이 상업화 관점에서 클라우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클라우드는 초고대 AI와 초고대 AI의 상업화 뉴 노멀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뇌를 대주는 겁니다. 충분한 뇌용량을 주죠. 그래서 초고대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주고 그리고 걔네들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세싱 역량을 주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학습 역량을 주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또 두 번째 역량은 상업화 역량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AI를 만들어도 이것을 상업화해서 산업과 접점을 가져가지 못하면 말짱 꽝이고 예산은 그냥 낭비로 이어질 텐데요. 클라우드 자체가 이런 그 AI를 다시 상업화해서 비즈니스 구석구석에 퍼뜨리는 두 번째 역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습과 상업화 이 두 가지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묶어낼 수 있는지 이런 역량을 올해 우리가 빨리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실현하는 이런 노력이 집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준비되어 있는가? 산업은 이 혁신에 준비되어 있는가? 사실은 아름아름 준비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였죠.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가장 1번 대답은 빨리 변하려고요 였습니다. 빨리 변하려고요. 뭐에 변합니까? 혁신이 일어났을 때 그 혁신을 빨리 받아들이려면 내 자체가 혁신의 용이한 구조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미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전 산업 구석구석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 수용 역량을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혁신적인 초거대 AI와 만나서 더욱 빠르게 전 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혁신을 견인할 다양한 옵스 시리즈들이 있죠. DevOps, MLOps, 데이터옵스 이런 것들이 산업을 빠르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멀티 모달 시대를 맞이하여서 굉장히 놀랬죠. 이미지도 처리하네, 이미지도 알아보고 이미지도 그리네, 말만 알아듣지 않네 라는데 이제 우리한테 다가올 AI는
AI는 또 예측이 됩니다. 오토노머스 AI로 반드시 갈 거겠죠. 왜냐하면 AI는 이제 자율화될 거니까요. 이제 인간의 명령어 기반으로 동작하던 프롬프트 기반의 AI는 조만간에 이 예견된 미래인 거죠. 오토노머스 시대로 갈 겁니다. 이제 굉장히 똑똑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은 자율 판단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얘를 스카이넷으로 만들 것이냐, 자비스로 만들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얘를 자비스로 만들어 준다면 대충 얘기해도 그러니까 뭐처럼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장 좀 잘 관리해줘. 문제 생기면 조치 좀 잘해봐. 빨리 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얘기해도 얘가 그것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자율 판단에 의해서 나를 서포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오토노머스 AI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혁신은 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산업의 혁신은 공공의 혁신하고 밀접되어 있는데요. 왜 공공이 재밌는 영역인가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모든 산업이 공공에는 다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공공이 하나의 테스트베드이고 실증이고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이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사실상 모든 산업은 공공 안에 다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가 있지만 공공의료가 있어요. 교육이 있다면 공교육이 있습니다. 금융이 있다면 공공금융이 있습니다. 뭐 수협, 농협, 축협, 한국은행, 공공금융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일반 비즈니스 행정이 있다면 공공행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은 전 산업의 모방체, 트윈 형식의 모든 산업군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먼저 적용해보고 혁신해보고 견인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월드가 공공에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 자체도 혁신의 대상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비근한 예로 공공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국민 대응이죠.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콜센터가 다 마비돼 버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보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콜센터가 마비돼 버립니다. 이런 이제 콜센터 마비 현상, 그리고 콜센터는 대부분 사람이 대응하기 때문에 전화를 사람이 받기 때문에 9 to 6로 동작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쉽니다. 이게 이제 공공의 콜센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초고대 AI를 이런 공공 민원에 접목하게 되면 24시간 민원에 대응해 줄 거고, 그리고 주말에도 쉬지 않겠죠. 따라서 국민들의 구석구석 원하는 곳을 민원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이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도 마찬가지죠. 공교육이 집단교육, 집합교육에 포커싱 돼 있어서 굉장히 사교육 시장을 육성하고 있었다면, 왜냐하면 한계에 봉착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초고대 AI가 우리 공교육 시장에 적합하게 접목이 된다면 굉장히 사교육 문제를 줄이고 공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 과학적 행정을 강조해야 하지만 그것 자체가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여주는 초고대 AI가 보여주는 창발적 능력,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식을 조합해서 보여주는 능력을 우리가 공공의 과학적 행정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진정한 데이터 기반 행정, 과학 행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국방부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미 민간 클라우드를 서슴지 않고 도입하기 위해서 JWCC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AI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런 GPT의 혁신도 수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안 되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요. 이런 이제 절대적인 명제 하에서 초고대 AI를 사심 없이 혹은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레거시에 디펜던트 하지 않고 훨씬 좋은 목적을 위해서 초고대 AI를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면 공공혁신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작되는 뉴 노멀 시대의 비즈니스와 혁신을 잘 리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